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세계지리 3-2단원 세계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파트 문제 20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은 2개로 나눠서 선생님이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77쪽부터 문제를 풀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나는 하나는 에티오피아, 하나는 인도네시아, 하나는 핀란드 중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세 나라 중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핀란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자료가 연령층별 인구 구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자 인구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를 골라볼게. 가가 유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를 골라볼게. 다가 노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다가 유럽에 위치한 선진국 핀란드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자, 선택지를 풀어봅니다. 자, 1번에 가는 아시아,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여기서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는 나 인도네시아고요.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는 가 에티오피아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1960년 중위연령은 가가 가장 높을 것이다. 중위연령은 노년층 비중이 높을수록 중위연령이 높기 때문에 1960년에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지금 보면 다 핀란드죠, 맞죠? 그래서 다가 가장 높았을 것입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2015년 다에서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자,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라는 건 유소년층 비중이 높고 노년층 비중이 낮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형태의 인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 같으면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선진국형, 종형이나 자,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1960년 대비 2015년 다의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는 모두 증가했다. 자, 노년 부양비, 자,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고요. 일단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죠. 자,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노년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고,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 비중분의 유소년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자, 노년 비중은 자 이렇게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는 증가한 게 맞아요. 증가한 게 맞아. 근데 유소년 부양비는 자 유소년층 비중이 다는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잖아.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증가했다는 자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1960에서 2015년 노령화 지수 증가폭은 나가 가보다 크다. 뭐 증가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노령화 지수는 증가를 했는데, 자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잖아.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 두 나라 중에 자 나가 상대적으로 유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 가는 유소년층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둘 다 노년층 비중은 증가를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유소년 비중이 많이 감소한 나가 노령화 지수가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증가폭이 크다 하는 정답은 자 5번의 설명이 맞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세 나라를 정확하게 나라 이름까지 몰라도 좋습니다. 자 일단 인구 문제니까 이 나라가 유럽에 위치한 선진국이죠, 맞죠? 자 그리고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저개발국이죠. 이 두 나라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중위 연령이 나와 있는데, 자 X축에 지금 중위 연령이 있죠. Y축에 중위 연령이 있죠. 자 중위 연령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 높게 나타나는 수치잖아. 그러면 여기서 A는 여기 북유럽에 위치한 이 나라가 A죠. 그래서 이 A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자, 스웨덴은 몰라도 A가 이 나라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C를 잡아볼게요. 자, C가 합계 출산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출생률이 높다는 뜻이니까 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겠지. 자,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말리라는 건 몰라도 좋습니다. C만 잘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는 B는 이 나라를 연결하면 되지.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터키죠.
자, 세 나라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A는 높은 출생률로 인해 산화 제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나라는 여기서 아프리카 나라 C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B는 아프리카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B는 아시아에 위치하고요. 여기서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는 C죠. 자, 1번, 2번 다 틀렸고요. 자, 3번에 C는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난다. C는 피라미드형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나야죠. 여기서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날 만한 나라는 선진국이 A밖에 없습니다. 자, 4번에 A에서는 인구 과잉 문제, C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A는 지금 저출산이니까 인구 과잉 문제 아니고요. 그다음에 C는 고출산이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자, 합계 출산율이 높아 유소년층 비중이 높은 C가 B보다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C에서 고른 거. 자, 지도에 표시된 세 나라가 자,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이니까 이름을 한번 써놓고 출발할게요. 자, 먼저 A가 유럽에 위치한 독일. 자, B는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던 터키. 그다음에 C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나 지금이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다죠, 다. 이 다 나라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C가 되겠죠, 맞죠? 이게 두 연도에 상관없이 합계 출산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자, 독일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현재나 지금 옛날이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가를 독일로 잡으시고 남는 나를 터키로 고르시면 정답은 A, B, C. 자, 1번이 나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 인구 특성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골라봅니다. 자, 먼저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왼쪽에는 국가별 인구 구조가 나와 있고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 비중이 1950년과 2015년 두 개의 연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과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 두 개가 이제 Y축과 X축에 그려져 있고 연도는 두 개가 있어요. 50에서 55년, 2010에서 2015년. 자, 선택지에 있는 것들을 한번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950년 총부양비는 이집트가 가장 낮다. 자, 총부양비는 자, 여기다가 조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총부양비는 쌤이 얘기해서 청장년층 비중하고 정확하게 연동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청장년층 비중이 높으면 총부양비는 낮은 거고요. 맞죠? 반대로 청장년 비중이 낮으면 총부양비는 높은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집트가 총부양비가 가장 낮으려면 청장년층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되잖아. 자, 그런데 1950년 이집트보다 청장년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 나라죠, 지금. 이 나라죠, 맞지? 독일이 청장년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독일이 가장 낮습니다. 맞죠? 자, 그럼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1950년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독일이 가장 높다.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니까 유소년층 비중이 높아야 되잖아. 독일의 유소년층 비중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독일이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집트가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집트로 바꿔야 맞는 거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2015년 노년 인구 부양비는 일본이 독일보다 낮다. 2015년이니까 오른쪽을 자 보셔야 되는데 일본이 독일보다 낮은지 볼게. 자, 노년 인구 부양비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일본과 독일의 청장년층 비중을 볼게. 청장년층 비중은 지금 독일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층 비중을 볼게. 자, 노년층 비중 요거잖아. 노년층 비중은 일본이 더 높죠.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잖아.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자, 일본이 청장년 비중은 낮고 노년 비중은 더 높기 때문에 일본이 독일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아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1950에서 5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일본이 이집트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하잖아. 출생률 빼기 자, 사망률로 계산하죠. 출생률과 사망률은
오른쪽 자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하고 이집트의 출생률 사망률을 한번 가지고 자연 증가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이집트의 1950에서 55년 자 여기 자 출생률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 y축 따라 읽어보면 52. 자 사망률을 쭉 x축 따라 읽어보면 한 26 정도. 그럼 자연 증가율은 26이 되겠죠, 맞죠? 자 그다음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요거 봐야 돼, 요거. 자 출생률은 한 24 정도 되고, 자 사망률은 10이 좀 안 되니까 9 정도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15의 자연 증가율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일본이 이집트보다 낫다 하는 이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세 국가 중 2010에서 2015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집트이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이게 사망률이잖아. 자 그럼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지금 보면 2010에서 2015년이니까 까만 점이잖아. 사망률이 지금 X축이고, 자 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지금 독일이죠. 이집트가 아니고.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AC 국가 인구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제시된 자료가 왼쪽에는 출생률 사망률이 있고 오른쪽은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볼게요. 1950년에 노년 인구 부양비는 A가 가장 높다. 자 노년 인구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1950년에 A의 노년층 비중은 요거밖에 안 돼. 요게 지금 노년층 비중이잖아. 그러면은 자 B가 노년층 비중이 더 높은 걸로 봤을 때 A가 절대 노년 인구 부양비가 가장 높진 않겠죠,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자 2번에 1950에서 5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B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나타내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요 세 개의 점을 보고 자연 증가율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1950에서 55년이니까 자 A는 출생률이 40 몇이고 사망률이 20 몇이니까 자연 증가율이 20 몇 정도 돼. 그러니까 A가 지금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아. 그럼 B하고 C 중에 누가 자연 증가율이 낮을지를 보는데 자 B가 C보다 출생률이 지금 낮죠. 사망률은 더 높아. 그러면 B가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거잖아. 이거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니은은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에 1950년과 2010년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C가 가장 많이 변화했다. 자 유소년층 비율은 요거잖아. 요렇게 변한 거잖아. 요렇게. 자 그러면 C가 이만큼 있었다가 요만큼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죠. 맞죠?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한 것 C.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자 마지막에 리을에 1950에서 55년과 2005년에서 2010년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C가 B보다 크게 변화했다. 사망률은 지금 여기 있어. 자 사망률은 C는 사망률이 거의 요때하고 요때니까 거의 제자리인데 B는 그래도 조금 더 변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C가 더 크게 변화했다. 이 설명은 왼쪽 그래프에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각 대륙에서 인구 1위 국가. 자, 각 대륙에서 인구 1위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 했습니다. A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중 하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아시아에 해당되는 나라는 중국이겠죠? 1위 국가라 했으니까.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앵글로 아메리카에 해당되는 나라는 미국. 이 세 나라 중에 우리가 하나씩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축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왼쪽 그래프 X축에 나와 있는 게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고요. 자 Y축이 너무 불탔죠. 자 Y축에 자 유소년층 자 인구 비율 이렇게 두 개가 제시될 거예요. 자 오른쪽 그래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자 선생님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가지고 세 나라를 다 골라볼게요. 자 먼저 오늘날까지 출생률이 이 매우 높은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겠지. 그래서 A는 나이지리아.
여기도 쓸게요. 나이지리아가 또 유소년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니까 자 A가 나이지리아고요. 자 B하고 C는 오늘날의 출생률 사망률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맞죠? 자 그런데 옛날 걸 오히려 보는 거야. 자 B는 1950에서 55년 출생률이 높았었고 C는 출생률이 옛날에도 많이 낮았잖아요. 그러면 C가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란 뜻이야. 그래서 C가 미국. 자 그리고 남는 B는 중국.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B를 중국, C를 미국 이렇게 채워놓고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950년에 노년 인구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A다. 자 A는 유소년층 비중이 저렇게 높은데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을 리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절대 A는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니야, 맞죠? 가장 낮겠지, 맞지? 자, 그다음 2번에 1950에서 5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죠. 그럼 B가 가장 낮은지 자 한번 볼게.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요 두 막대를 빼는 거야. 자, 출생률 빼기 사망률, 출생률 빼기 사망률, 출생률 빼기 사망률. 그러면 요 차이잖아. B가 이 차이가 제일 커, 맞죠? 그러면 절대 인구 증가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니죠, 맞죠? 자, 2번 틀렸고요. 그다음 3번에 A는 아프리카. 여기까지 맞는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니까. 자, C가 아시아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B가 아시아에 위치하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요게 사망률이라 그랬지? 자, 2010에서 2015년 사망률은 B가 A보다 많다. A가 지금 더 많죠, 맞죠? 사망률이 요거니까 A의 사망률, B의 사망률. A가 높으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C가 B보다 높다. 2015년. 자, 유소년 부양비 이렇게 계산하자.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러면 자 왼쪽 그래프에서 청장년층이 X축이고 유소년층이 Y축이잖아. 그럼 B하고 C를 비교를 해볼게. 자, 요거 두 개. B, C. 그러면 요 청장년층 봐. 청장년층은 B하고 C 중에 지금 B가 더 높죠, 비중이. 자, 유소년층은 B하고 C 중에 C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 비중은 낮고 유소년층 비중은 더 높은 C가 B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대륙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C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대륙별 인구 구조가 자,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자,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비중을 가지고 A, B, C 대륙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먼저 A가 유소년층 비중이 지금 매우 높잖아. 그러면 이 A는 아프리카겠죠. 자, C를 볼게. 자, C가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아. 자, 그러면 선진국에만 유럽. 남는 B는 아시아.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오른쪽에 출생률 사망률이 나와 있는 그래프에도 A, B, C를 채워볼게요. 자, A가 아프리카, 자, B가 아시아, 자, C가 유럽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자, A는 아시아에 해당된다. 자, 아시아에 해당되는 건 지금 B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1950년 총부양비는 B가 가장 낮다. 자, 총부양비가 가장 낮으려면 청장년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되잖아. 그럼 1950년에 청장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지금 C죠. C 청장년 비중이 지금 얘니까. 자, 그러면 C가 가장 낮아야 맞는 거지.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2015년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C가 가장 높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층 비중이 굉장히 높아. 아프리카가 가장 높게 나타나야죠. 맞죠? A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4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A하고 C 중에 요거는 더하기 빼기만 해보셔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 A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맞죠? 아프리카가. 그럼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지금 출생률과 같은 말인 거야. 자, 그러면 2010에서 2015년 자, B하고 C 중에 누가 출생률이 높은지 보면 되겠죠. B, C 중에 Y축의 출생률은 B가 더 높죠. 자, 정답은 간단하게 5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A가 요렇게 자, 일단 요거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자, 요 그래프가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삼각 도표를 읽는 법. 자, 요거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가상의 점을 찍어가지고 삼각 도표 읽는 법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가상으로 여기다가 점을 찍어볼게. 자, 이 대륙의 인구 구성은 이렇다는 거야. 먼저 첫 번째, 자, 왼쪽에 0에서 14세가 보이죠. 0에서 14세 값은 요렇게 있는 거야. 자, 0, 10, 20, 30, 40, 50까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요 가상의 이 지점에 자, 0에서 14세의 비중은 30%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15에서 64세를 읽어볼게. 이때는 자, 요 선에 따라서 요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20도를 틀어서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부터 100%까지 있으니 여기가 60이겠죠, 맞죠? 60, 70, 80, 90 이렇게 눈금별로 숫자를 매겨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5에서 64세는 60%라는 뜻이고, 자, 마지막 65세 이상은 요 선에서 오른쪽으로 120도를 돌려서 요렇게 읽는 겁니다. 요 숫자를 읽는데 자, 0에서 시작해서 제일 왼쪽에 50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0, 10, 20, 30, 40 이렇게 눈금이 매겨지는 거야. 그러면 65세 이상은 10%란 뜻이지.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은 가상으로 초록색으로 점을 찍어 놓은 이 지역에 유소년 비중은 30%, 청장년 비중은 60%, 노년 비중은 10%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읽은 값을 더했을 때 100%가 나오면 제대로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구는 자,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잖아. 맞지? 이 세 개의 비중을 더하면 100%가 돼야 맞는 거니까요. 자, 삼각도표는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건 좀 지우고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 자, 먼저 지금 대륙별 인구 구성이니까 없는 대륙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있으니 지금 없는 대륙이 아프리카가 없고요, 아시아 없고요, 유럽이 없어. 이 세 대륙을 A, B, C 중에서 연결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A, B, C 중에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대륙은 요 A겠지, 맞지? 그래서 A가 누구겠어? 그럼 A가 아프리카겠죠. 아프리카. 자, 그리고 B, C 중에 C가 B보다 노년층 비중이 더 높아. B는 10%보다 안 되는데 C는 20% 가까이 되잖아. 그러니까 C가 가장 지금 늙은 대륙이란 얘기야. 맞죠? 그래서 이 C가 유럽이 되겠지. 자, 남는 B는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찾아 놓으시고 자, 1번부터 볼게요.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대륙은 A다. 자, 총부양비가 가장 높으려면 청장년 비중이 가장 낮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청장년 비중은 요렇게 있는 거잖아. 요렇게. A가 50% 살짝 넘어. 나머지는 다 60% 넘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대륙은 A가 맞죠. 그러니까 1번이 맞고요. 자, 요 문제는 옳지 않은 걸 모릅니다. 자, 2번에 B는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다. 자,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가 높으려면 유소년층 비중이 노년층 비중보다 높으면 되죠. 자, B에 유소년층 비중을 이렇게 읽으면 한 20 몇 % 되는데 노년층 비중을 읽으면 10%도 안 돼. 자, 유소년층 비중이 더 높으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겠죠. 자, 2번 맞고요. 자, 3번에 인구 규모 1위 국가 10위 국가 인구 차이는 증가하였다. 1위 중국과 10위 이탈리아의 인구 차이 한 5억 얼마 되겠다, 맞지? 자, 그런데 2015년에는 중국이 14억이 되면서 10위인 일본하고의 격차가 13억 정도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인구 차이는 증가했다 하는 3번의 설명 맞고요. 자, 4번에 인구 규모 상위 10개국 중 C에 속한 국가의 수는
감소하였다. 자, 여기서 C가 유럽이니까 자, 유럽에 속한 나라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유럽에 속한 나라가 옛날에는 1950년에는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있고 일본, 독일 있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 있고 이탈리아 있었어. 4개 있었어. 4개. 자, 그런데 2015년에는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1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숫자가 감소하였다 하는 자 4번의 설명 지금 맞고요. 자, 5번에 인구 규모 상위 10개국에 속한 국가 수는 A가 B보다 많다. 자, 2015년에 A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이 몇 개인지 한번 볼게.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는 지금 나이지리아 지금 하나야. A는 1개. 자, 그런데 B는 지금 몇 개냐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까지 총 6개죠. 자, 그럼 이게 지금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까지 풀었고요. 자, 9번 갑니다. 자, 가나 지도는 어떤 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가는 보니까 뭐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동부 유럽에서 유럽으로, 아니면 터키에서 유럽으로, 서부 유럽으로 이런 식으로 인구가 이동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경제적 목적으로 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이동이 되는 노동자 이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서남아시아의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석유 재벌 국가로의 인구 이동이잖아.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자, 경제적 목적의 이주인 거죠, 맞죠? 경제적 목적의 이주. 자, 그럼 답을 고르면 정답은 5번이죠, 맞죠? 경제적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문제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 자, 10번 갈게요. 그래프는 가나 국가에 각각 거주하는 이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지도에 표시된 네 나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영국이고요. 자, B가 프랑스. 자, C가 독일. 자, D가 사우디죠. 자, 먼저 나라가 쉬우니까 나라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 자, 나라를 보니까 폴란드, 터키,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보여. 자, 그러면 주로 동부 유럽이나 터키 쪽에서 이 나라로 자, 노동자가 많이 이동했다는 거니까 나는 지금 독일의 이주자 출신 국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C 랑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를 볼게. 자, 가를 보면 일단 딱 보이는 나라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나라를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절대 프랑스는 아니야. 왜냐면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이쪽에서 많이 넘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두 개는 자,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영국이거나 아니면 사우디거나. 왜냐하면 남부아시아 국가들 있죠. 자, 이 중에서 다시 잠깐만. 자, 이 중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세 나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세 나라가 남부아시아죠. 남부아시아는 유럽을 선택한다 그러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국으로 노동자가 많이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자, 아니면 가까운 서남아시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 영국 아니면 사우디야.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만약에 영국이라면 적어도 유럽 나라 몇 나라는 있어야지 맞지. 가까운 나라들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영국은 남부아시아 저 세 나라에다가 플러스 뭐 아일랜드 같은 가까운 나라가 나도 좀 있어야 돼요. 아일랜드 아니면은 뭐 동부 유럽 국가도 몇 개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10개 나라들이 모두 다 있잖아. 자, 유럽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지금 이집트 제외하고 다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국은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사우디밖에 없죠. 자, 그래서 D, C를 고르시면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으로 갈게. 그래프는 가나 국가에서 해외로 이주한 인구의 국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고른 거. 자, 표시된 네 나라 중에 자 고르는데 네 나라 한번 볼게. 자, A가 지금 알제리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 알죠? 알제리는 이 나라를 가장 많이 가잖아. 프랑스에 가장 많이 갑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가는 터키를 가장 많이 갔고 나는 아랍에미리트를 가장 많이 갔으니 일단 알제리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알제리는 지금 가나 중에 없다.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가 지금 시리아잖아. 시리아. 자, 시리아는 난민의 이동이 많죠. 시리아는 내전이 벌어져서 내전에 따른 난민의 이주가 많아.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얘기했어. 난민은 가까운 나라로 가까운 국가로 가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에 자, 터키가 지금 1등인데 터키는 시리아 바로 위에 있는 이 나라가 지금 터키잖아. 맞죠? 그리고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다 시리아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가가 시리아인가요? 맞죠? 그래서 가가 일단 B. 자, 요걸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D를 볼게요. 자, C가 지금 인도고, 자, D가 필리핀이죠. 자, 나의 상황을 한번 볼게. 자, 나의 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파키스탄 아니고 파키스탄 지우고 잠깐만. 자, 다시. 자, 선생님이 비슷한 나라끼리 한번 묶어볼게. 나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 네 나라는 석유재벌 국가지 맞지? 그래서 나라의 이동 형태가 일단 석유재벌국으로 좀 많이 가는구나. 자, 요게 첫 번째 힌트. 자, 그리고 플러스 또 두 번째 많이 가는 나라가 자, 요 세 나라를 묶어볼게. 자, 미국, 영국, 캐나다. 요 세 나라는 영어를 쓰는 나라죠, 맞죠? 영어를 쓰는 나라. 자, 거기다가 세 번째 파키스탄, 네팔 같은 나라 생각해봐. 여기에 자, 외국인 노동자가 갈 일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거든. 근데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나라에 좀 가까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아무래도 인구 이동은 가까운 나라끼리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도 남부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도, 필리핀 중에 누가 더 유력하겠어? 인도가 유력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C를 고르시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12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을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안녕.